예,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장안 현대홈타운 1차를 가지고 있는데 예. 30평대 한 20년 가지고 있어도 별로 발전이 없어서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강남으로 좀 바꿔 타려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오금동 대림 아파트. 자, 오금동 대림 아파트. 예, 29년 된 거 요거. 그다음에 1등은 이거고 2등은 이제 둔촌동 주공 아파트. 둔촌동 주공 아파트요? 네, 그건 관리 처분 이것까지 끝났으니까. 네네. 세 번째는 잠실동 현대 아파트 30평대. 잠실동 현대 아파트. 예. 네, 어느 거를 좀 해야 할지.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를 보신 거예요? 예. 둔촌 주공. 둔촌 둔촌 주공은 주공.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건 재건축 단지 아파트고, 네. 지금 보신 오금동의 대림 아파트는 보니까 방위역에 있는 거고, 네. 잠실동의 현대 아파트가 지금 그 잠실 우성 4차 앞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 4차 밑에 있는 거 그거. 우성 4차 밑에 밑에 있는 거. 예. 요거 자, 셋 중에서 1등, 2등, 3등이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둔촌 주공은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실제 내가 투자 목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당연히 1순위가 어디예요? 그럼 당연히 먼저 여기를 먼저 짚을 수밖에 없고요. 아, 예. 대신에 사업의 속도가 빠르니까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그죠? 예. 비용은 또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비용이 맞다라면 사실적으로 이곳을 들어가는 게 맞죠. 예, 그러고요. 둔촌주공을. 근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하고 내가 좀 고려를 해보겠다. 네. 예, 그렇다라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오금동의 대림하고 이 잠실의 현대를 보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자 분명히 객투자 1순위는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1순위는 사업 속도 빠른 곳에 가서 실현 이익을 빨리 찾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내가 자금 계획을 맞춰보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겠다. 예. 여기를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결국 이 두 곳 중에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오래된 아파트를 사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얼마큼 좋아질 수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첫째적으로 검토해 볼 게 지역적인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역은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러면 내 단지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 그죠? 예. 단지의 예. 가치가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 비교를 해봐야 될 거예요. 이 큰 두 개만 예. 비교해 보면 무엇을 예. 가치가 빨리 나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럼 먼저 지역적인 가치 보면은 예. 대림은 이미 역세권이에요, 그죠? 예. 대림은 이미 역세권이고 잠실동 현대는 여기 9호선이 들어서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역세권. 예, 9호 앞으로 올 8월인가 10월에 이제 개통 예정이니까 그때 네. 역세권으로 바뀌게 될 곳. 예. 그러면 이미 역세권인 것과 역세권으로 바뀌게 될 곳은 사실 역세권으로 바뀌게 될 곳이 힘이 조금 더 크죠. 아,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 시장과 맞물려서 시세 반영이 거의 다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아, 시세 반영이 됐다. 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지역 가치는 약간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지역 가치는 예, 같다. 접근성에서는 얘가 강남 쪽이랑 조금 가까우니까 네. 지역 가치 중에 접근성은 조금 현대가 낫다라는 거예요. 아, 접근성. 예, 접근성은 현대가 조금 낫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현대가 조금 우세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단지 가치를 보자고요. 어차피 네. 얘도 입주한 지 오래됐고 얘도 입주한 지 오래됐잖아요. 예, 예. 그럼 아파트 단지들이 80년대 입주한 것들,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입주한 것들이 단지 가치를 따질 때 뭘 따지겠어요? 재건축할 수 있냐 없냐잖아요. 용적률이요. 그죠? 네, 요거는 그럼 재건축하면 대부분- 용적률. 용적률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잠실동 이거 현대는 250%. 이미 용적률이 예. 250%가 넘어요. 예, 현대는 예, 근데 대림은 한 200%밖에 안 될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같은 3종질 거란 말이죠, 이게 아파트라? 예. 그러면 누가 재건축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대림이 좋죠. 대림이 훨씬 더 높으죠. 예. 결국은 단지 가치는 누가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그렇죠. 대림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2등이 대림이라는 얘기네. 그죠? 그렇죠.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단지라는 소리죠. 아, 2등이요? 네네. 200%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야,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진짜 정리는 땅에서 진짜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사업 속도와 좀 찾아뵐게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고요. 혹시나 또 이제 난해한 부분 생기시면 저희 쪽으로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속도를 한 5억 가지고 대리인 이런 게 갭 투자로 하면 좋고, 한 10억 가지고 올려면 둔촌동이 좋고. 그러면 네네네 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638-3938번 그리고 문자는 샵 3989번으로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저희 쪽으로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가지고 계신가요? 청량리 미주 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보려래요. 네, 청량리에 미주 아파트? 네, 미주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 투자 목적으로 좀 하려다가 아, 네. 좀 전망이 좀 어떤가 궁금해서요. 네, 투자 목적으로 청량리 미주 아파트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가지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저희가 자세하게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네. 대표님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투자 목적으로 미주 아파트 사시려고 보신 거예요? 살 게 없었던 미주 아파트 봤는데 그게 40년이 됐다 해서 봤는데요. 네. 40년 됐어도 아무 진척도 없고 네. 이게 용적률이 몇 프로 나오는지도 모르고 네. 또 이거 대형 아파트를 소형보다는 대형 좀 상대적으로 싸서요. 네네. 이거 대형을 해도 이게 저한테 좀 이득이 있을까 싶어서요. 아 여기가 미주 아파트를 관심 있게 봤는데 네네. 지금 이제 소형과 대형이 여기 이제 20평대부터 50평대까지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소형은 좀 비싸니까 그럼 대형을 사도 괜찮은지 이거예요. 네네. 일단 여기를 오랫동안 좀 지켜보셨던 모양이에요. 아니요,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하려면 큰 도수가 나을 것 같아요. 또 상대적으로 거주까지 가격이, 같이. 예, 또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싸서요. 거주까지 큰 같이 도수가. 하실 걸로. 근데 40년이 돼서 거주가 좀,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거주는 조금 불편해요. 예. 근데 이제 거주 플러스 약간 투자성이 있는 게 어떻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네,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은 이 미주 아파트가 용적률이 낮지는 않아요. 몇 프로나 되나 용적률이요? 예, 용적률이 조금 높은 곳인데 요 앞에 보면 이렇게 미주 아파트 상가가 두 동이 있어요. 예. 여기는 상업 지역이에요. 네네. 여긴 상업지이고 여기는 이제 삼종지인데 사실은 이 용적률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 상업지까지 포함해서 얘를 이렇게 통합으로 개발하면은 이 삼종지와 상업지를 플러스해서 이 종상향을 조금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조금 나와요. 근데 지금 얘를 이 상업지를 제외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그렇다더라고요.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가격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느 곳보다 오래된 아파트의 단지형을 구성하고 있는 것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그것도 요즘 또 청량리역이 되게 이슈잖아요. 예. 여기 뭐 이제 올해 이제 분당선도 연장해서 들어올 거고 여기 뭐 GTX도 나중에 뭐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되게 핫 이슈면서 개발 가능한 것 같은데 가격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았어요, 최근에. 네네. 그러면서 아마 이제 부담이 좀 적은 20평대하고 30평대 수요가 집중을 했을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40평대 이상은 가격 상승률이 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아요. 얘가 네. 이렇게 높았다면. 그죠? 네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도 풀어야 될 난제가 되게 많아요. 종상향부터 풀어야 될 난제가 많기 때문에 거주하는 데는 불편함만 감수한다는 무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 재건축 사업까지는 속도가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예.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는 내가 투입 비용을 최대한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예. 낮추면서 거주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20평대, 30평대는 이미 가격 상승률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40평대 이상의 그 중대형을 들어가서 중대형은 가격 차이 별로 안 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또 단시간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랐어도 얘하고 가격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그렇게 네. 하죠. 그럼 차라리 투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거주하면서 투입 비용 낮출 수 있는 거는 이 40평대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내가 나중에 그 재건축을 해서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될 때 금액 낼 것도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하면서 기다릴 거라면 이런 지금 40평대 이상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뭐 앞으로 10년 내에 재건축 된다 이 기대감은 갖지 마시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내가 그냥 거주에 중심을 둔 아직까지는 거주에 좀 더 큰 비중을 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면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거주하고 투자 목적을 조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재건축까지 좀 시간 소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추후에 또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번호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02-2638-3938번이고요. 문자로는 샵 3989번으로 정보 이용료 100원이 추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떠한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성내동 네. 그 현대 아파트를 87년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네. 가지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요. 네. 네, 지금 이제 매도를 하면 양도세를 한 1억 정도 내야 되는 것 같고, 네. 5년 정도 있다가 양도를 하면 약 8천만 원 정도 덜 들어가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지금 매도를 해서 이제 좀 더 보태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5년 정도 더 기다렸을 때 기다리는 게 어떨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강동구 성내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여기 현대아파트를 87년부터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데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한지 고민이신 거잖아요. 예, 그 네, 거주는 알겠습니다. 아니고 전세 네. 끼고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성내도 현대 아파트를 부모님이 거주하시면서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거주는 한 번도 안 하셨고 한 번도 안 하셨고. 87년도에 네. 전세 주고 계세요. 그럼 이제 그 부모님이 다른 주택이 또 있으신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오래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야 되는 거고. 예, 양도소득세가 꽤 많이 나와요? 예. 87년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예. 이게 좀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억 네.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87년도에 매입해서 1억 정도 나온다고요? 예,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 해요? 지금 33평인데 예. 그 한 5억 5천에서 5억 초중반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87년도부터 갖고 있는데 지금 33평이 그래도 성내동 쪽 이제 강남권에 있는 건데 예,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나간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얘가 개발 가치가 지금 없다는 소리 자체적으로 그죠? 예. 87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이게 지금 구조도 봐도 이게 복도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뭐 재건축 개발을 못 한다는 건 재건축은 힘들고 리모델링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원래 성내동이 이게 조용한 주거 타운이에요. 예, 그러니까 큰 이슈가 있는 지역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슈는 1500을 건너가서 강동 쪽 아니면 더 내려와서 그냥 송파 쪽으로 더 내려와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주거지로서 참 쾌적성은 좀 확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덜 못 받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률도 다른 곳보다 조금 더뎌요. 그죠? 예,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보유하면서 가격 상승 여력이 더딘 거를 이미 경험했는데 예. 지금 또 추가로 보유한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얘 스스로가 개발을 해서 단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예. 올리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는 예.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예. 단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었다라면 지금 가격은 이미 더 형성이 됐겠죠. 예,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유해본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선택을 예. 해야겠죠. 양도소득세를 내고 처분해서 다른 쪽에서 가서 빨리 그 양도소득세 낸 것만큼 이익 실현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조금 더 그냥 세테크를 해서 내가 그냥 이거 양도소득세 내기 아까우니 예. 이거 명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진짜? 저희 아버님이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아, 명의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칠게요. 그럼 남편 앞에서 남편 앞으로 단독 명의로 돼 있으니까 예, 지금 5억 5천 정도라고 했잖아요. 예, 한 가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와이프한테 이걸 증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와이프한테 증여를 하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예, 등기 비용만 들겠죠? 예, 요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빠져나가는 방법은 있어요. 단 증여를 예. 했을 때는 5년 내에 처분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5년을 더 기다릴 것인지 양도소득세 안 내기 위해서 예, 아니면 처분하고 내가 갈아탈 것인지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예. 결국은 1억이라는 세금이에요.
이 선택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만약에 네. 본인이라면 근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예, 저 같으면 자꾸 세금에 연연하지 않고 예, 세금은 내가 이익이 남았기 때문에 내는 거잖아요. 예, 예. 이제 이거를 5년 더 보유해서 이거 세금 1억 안 내는 거 안 내려면 사실은 1억을 안 내는 게 아니고 내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1억이 아니고 한 7, 8천 정도 남는 거예요. 예, 예, 더. 그거 예. 말고 이거 빨리 처분해서 1억 세금 내고 예, 다른 곳에 투자해서 5년 기다리면은요. 예. 1억 이상의 차익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도 투자라는 것은 세금을 예. 무서워해서는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세금 무서워하지 말고요. 예,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는 해드렸지만 예, 예. 저라면 예, 처분하고 투자성이 좋은 곳을 빨리 갈아타서 예, 어차피 한번 증여하면 5년 내 못 파니까 예. 그 5년 동안 다른 투자에서 1억 이상의 수익을 남기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무엇이 현명한 건지 꼭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매도 쪽으로 좀 의견을 주셨고요. 추후에 또 투자처 찾아보실 때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638-3989번으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문자도 샵 3989번으로 정보 이용료 100원이 좀 추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아파트를 매수하려고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처를 좀 봐두신 곳이 있나요? 예, 영등포 푸르지오 하고요. 네, 마곡 수정산 파크를 보고 있는데요. 네. 어느 영등포, 거, 네, 말씀하세요. 예, 어느 것이 좋을지요. 그리고 아. 전망이 있는지 네. 예, 알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영등포 푸르지오랑 마곡의 수명산 파크를 지금 고민 중이신데 투자처로만 알아보시는 건가요? 아, 거주 겸 투자요? 아, 거주 겸 투자해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거주하실 집 찾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영등포 푸르지오는 제가 지금 지도 확인했고 그다음 마곡 수명산 파크가 예, 여기가 원래 그 발산 택시 개발 지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몇 단지 정도를 보신 거예요? 1단지, 2단지요. 1단지하고 2단지. 예, 예, 그래서 어떤 게 더 낫냐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자제분 뭐 학생 있으세요? 없어요. 자, 학생이 없어서 학군하고 나는 학생이 없으니까 학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주거지를 놓고 비교할 때는 각각이 어떤 게 나은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먼저 교통의 입지부터 제일 먼저 따져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학군도 아파트니까 학군도 당연히 따져볼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따져볼 수가 있겠죠. 예, 제일 먼저 지역 그 아파트 단지를 비교할 때 우리가 흔히 따질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예, 그럼 교통이면 영등포 푸르지오는 영등포역에 바로 붙어 있어요. 여기 역세권. 예, 이거 발산의 마곡 수명산도 1단지, 2단지 정도 마곡역으로 아마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것도 역세권.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군. 자, 일단 편익부터 가볼까요? 편익은 영등포역이니까 여기 백화점이랑 다 있잖아요. 편의시설 좋죠, 여기. 예, 예, 편의시설 많고. 자, 마곡도 발산지구만 있었을 때는 편의시설이 부족했는데 지금 예. 마곡지구가 막 조성돼서 기업들도 이제 입주했잖아요. 예, 여기도 기반시설이 계속 편의시설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편의시설의 힘에서는 비등비등. 자, 다음은 이제 학군이에요. 예. 학군이면 영등포역 쪽 학군이 어때요? 우리 영등포역 쪽에서 학군 때문에 영등포역 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죠? 예, 근데 여기는 택지개발지구잖아요. 예, 택지개발지구 마곡지구에서 또 만천세대가 또 들어왔잖아요. 예, 대규모 아파트 단지니까 당연히 학군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죠. 예. 그리고 발산동이 기본적으로 외고가 있어갖고 학군이 조금 좋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학군 쪽에서는 얘가 더 우세.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마지막으로 환경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예, 두 군데 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영등포역 쪽 푸르지오 가보니까 주변 환경이 어때요? 아, 환경은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이 좋은 것 같았어요? 예,
뭐 역 가깝고 그러니까 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예. 내 아파트를 둘러싸고 단독 다가구 중심이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여기 국철이고 아, 예. 국철이니까 소음 플러스 주변 환경이 쾌적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죠? 아, 예. 근데 마곡지구 발산지구 가보셨죠? 예. 전부 다 아파트니까 어때요? 쾌적성이 예. 조금 더 높죠? 예, 예. 예. 주변 환경도 발산이 조금 더 높네요. 예. 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예. 마곡지구가 나은가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마곡지구는 첨단 업무지구잖아요. 대기업 중심에. 예.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등포 역세권 쪽보다 조금 더 많이 계세요. 예. 우리는 항상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시장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전망이 좀 있을까요? 앞으로요? 자, 마곡지구 아파트 대비 발산지구 아파트 상당히 아직은 가격이 낮죠. 아, 그래요? 네. 이게 예. 포인트네요.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답이 좀 나오신 것 같은데 추후에 또 고민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자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자창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088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것 같습니다. 투자 겸 거주로 자양동의 한양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매수 시기와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대표님, 광진구 자양동의 한양 아파트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매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자양동 네. 한양 아파트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 치고는 조금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의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지도를 조금 보여드리는 건데 나쁘지 않습니다. 거주 겸 투자 목적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도 바로 단지 옆에 붙어 있고 얘도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겠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유수지하고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행복주택 부지예요. 행복주택 부지 때문에 이상하게 얘가 서울시 심의를 이게 이제 하도 이슈가 돼서 너무 잘 아는 게 6회나 보류가 됐어요. 서울시에서. 재건축 심의가 얘하고 같이 묶여 있는 바람에 왜냐하면 처음에 여기다 행복주택 진다니까 주민들 되게 반대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 해야 되니까 행복주택 이쪽 찬성률도 돌아섰어요. 이쪽에서도. 그래서 이제부터 속도가 조금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진입하시기 나쁘지 않다. 단 실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것도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 충분한 기간 감안하시고 또 노후도가 되게 심해요. 이 아파트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 너무 많은 돈 들이지 마시고 기본적인 수리만 좀 해서 들어가셔서 거주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괜찮다라는 결론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주 겸 투자 목적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248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3억 원의 자금으로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투자를 하려다가 못하고 지금도 고민 중에 있는데 수익형으로 빌라를 알아보고 있는데 투자 시기가 괜찮을까요? 라고 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좀 구체적인 지역명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일단 저희에게 들어온 내용으로는 수익형 빌라 매수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3억 정도의 네. 자금으로 사실 움직이시려고 했는데 2년 전부터 움직이려고 했다가 아직도 결정을 못 하신 거예요. 지금도 또 지금 매수 시기를 놓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2년 전에 그 3억을 가지고 수익형을 투자를 했던 쪽 분산을 해서 전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차익형으로 접근을 했던 2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다라면은 지금 상당한 이익 실현을 하고 계실 거예요. 투자는 이렇습니다. 시기를 너무 재면 잴수록요 더 하기가 어려워지고요. 항상 오늘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제일 비싼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한테 불리해지는 거지 나한테 유리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라는 이 화폐는요 참 이게 바보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깎아먹는 게 화폐거든요. 우리는 그걸 가장 흔한 이야기로 물가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뭐죠? 내가 돈을 주고 사는 현물이잖아요. 현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은 물가인 거고
화폐는 시간으로서 가치가 하락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반드시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도 고민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수익형 빌라는 어떨까? 너무 한쪽만 치우치신다라는 거죠. 수익형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단풍 시절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산에를 갑니다. 산에를 가면 그 수많은 나무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 나무가 아름답기 때문에 산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큰 풍경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나무 또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에 관심을 놓고 그것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고 시장의 전체를 넓은 눈으로 살펴보시면은 어느 곳이든지 어느 상품이든지 간에 좋은 곳들이 꼭 있다라는 것이요. 아파트면 아파트, 다세대면 다세대,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투룸부터 원룸부터 쓰리룸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전부 다 투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너무 하나의 박스 안에 가둬놓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만 조금 탈피하신다라면요, 얼마든지 지금 진입하셔도 알토란 같은 투자처 또 투자 매물 확보하셔서 이익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이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판단을 가지시고 꼭 이번에는 투자 시장에 진입을 하셔서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